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3시. 갑자기 정적을 깨는 우당탕 소리가 들립니다. 고양이가 어디선가 튀어나와 거실을 가로지르고 의자를 쓰러뜨리며 벽을 타고 날아다닙니다. 눈은 휘둥그레진 차에 말이죠.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님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풍경일 겁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우다다라고 부르죠. 그런데 왜 고양이는 하필 이 시간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은 그동안 몰랐던 반려묘의 속사정을 알게 될 것이고, 오늘 이후로 이 광란의 질주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고양이의 삶이 평화롭고 안전할수록 밤에 더 미친 듯이 날뛴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 영상에서 그 뒤에 숨겨진 의외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주로 몇 시에 우다다를 시작하나요? 다른 집 고양이들과 비교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양이의 기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는 사실 야생 들고양이의 후예입니다. 이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만 년 동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익혔습니다. 사냥할 때 단 한 번의 폭발적인 힘을 쏟기 위해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며 에너지를 비축하도록 진화한 것이죠. 고양이의 신체 구조 자체가 순발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내는 뒷다리와 유연한 척추는 찰나의 순간에 최고 속도를 내기에 완벽합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에너지를 분출하는 현상을 광란의 무작위 활동 시간, 줄여서 PrEP-RAPS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가 바로 핵심입니다. 아주 얌전하던 고양이가 왜 갑자기 경주용 자동차처럼 변하는지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메커니즘을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털북숭이 친구가 제자리에서 번개처럼 튀어나갑니다. 눈을 커다랗게 뜬 채로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죠. 눈에 보이는 건 다 쓰러뜨리면서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비정기적 폭발적 활동, 일명 우당탕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풍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풍선에 공기를 계속 불어넣으면 팽팽해지다 못해 손에서 휙 빠져나가는 순간이 오죠. 그럼 풍선은 바람이 빠지면서 방 안을 이리저리 정신없이 날아다닙니다. 바로 이게 고양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양이는 온종일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보통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이때 에너지는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근육 속에 차곡차곡 쌓이며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마침내 신경계가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쌓인 에너지를 쏟아내 라고 말이죠. 그 순간 고양이의 광란의 질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가 갑자기 뛰는 걸 보고 귀신이나 도깨비를 본 게 아니냐는 재미있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꽤 유명한 이야기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단순합니다. 그저 쌓인 에너지를 해소하는 것뿐이에요. 이건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현상이며 고양이가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고양이의 본능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까요? 대체 왜 이렇게 뛰어다니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곤 합니다. 우리 곁에 귀여운 털북숭이 친구들은 사실 타고난 포식자라는 점이죠. 고양이의 조상들은 오직 사냥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야생 고양이는 먹잇감을 한 번 잡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쥐의 흔적을 쫓고 오랜 시간 매복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순식간에 달려들어야 하니까요. 사냥에 성공하고 나면 배를 채우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우리 집 고양이는 어떤가요? 사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사가 알아서 밥그릇을 채워주니까요. 바로 여기서 엄청난 불균형이 생겨납니다. 스포츠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고급 연료를 가득 채웠는데 정작 차고 밖으로는 단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셈입니다. 고양이가 원래 게으른 동물이라는 건 큰 오해입니다. 사실 모든 고양이의 내면에는 야생의 사냥꾼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냥꾼은 끊임없는 신체 활동을 원하죠.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가 집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야생의 사냥을 재현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자 몸속에 쌓인 넘치는 에너지를 태워버리는 과정입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집 안에서 본능을 표출하는 고양이만의 방식인 것이죠. 고양이가 갑자기 거실을 질주할 때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양이의 특별한 감각에 있습니다. 고양이의 시각과 청각은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나 소리도 놓치지 않죠.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한 방일지 몰라도 고양이에게 그곳은 사냥감이 가득한 들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 아주 작은 먼지 한 톨이 춤추고 있다고 해보죠. 우리는 눈치채지도 못할 그 작은 움직임이 고양이에게는 강렬한 공격 신호가 됩니다. 본능적으로 저 물체를 쫓아 잡아야겠다고 느끼는 거죠. 벽 너머에서 아주 작게 벌레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혀 들을 수 없지만 고양이의 예민한 레이더는 그 소리를 정확히 잡아냅니다. 그 순간 고양이는 곧바로 사냥꾼 모드로 돌입해 집 안을 전력 질주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유 없이 날뛰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고양이가 이상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하지만 고양이에게는 항상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냥감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벽에 비친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림자일 수도 있고 천장에 맺힌 작은 빗줄기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감각에 흥미로운 신호가 포착되는 순간 고양이는 언제든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우다다 뛰어다니는 시간, 혹시 매번 일정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하필 새벽이나 늦은 밤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양이의 타고난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본래 해 뜰 역과 해 진력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박명박모성 동물인데요. 야생에서 쥐 같은 먹잇감들이 굴 밖으로 나오고 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골든타임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연은 고양이가 이 시간에 가장 에너지가 넘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생체 시계는 집고양이가 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죠. 집사가 잠자리에 들고 불을 꺼서 온 집안이 조용해지면 고양이에겐 오히려 사냥 시작을 알리는 알람이 울리는 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 3시에 알람이 울렸는데 몸이 아주 가뿐하고 당장이라도 마라톤을 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말이죠. 지금 우리 고양이가 느끼는 에너지가 딱 그렇습니다. 간혹 나한테 불만이 있어서 일부러 일어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그저 본능에 충실할 뿐이거든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수천 년간 이어온 야생의 본능을 마음대로 끌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정말 웃긴 이유 중 하나를 살펴볼까요? 집사님들이라면 분명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고양이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불이 난 것처럼 미친 듯이 튀어나오는 모습 말이죠. 집안 구석구석을 엄청난 속도로 뛰어다니는데
도대체 왜 화장실만 다녀오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생물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고양이의 장을 따라서는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흐르는데요. 고양이가 볼일을 보며 힘을 줄 때 이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나면 꽉 조여졌던 긴장이 풀리면서 엔도르핀이 급격하게 솟구치게 되죠. 한마디로 고양이는 지금 엄청난 희열과 황홀경을 느끼는 상태인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강의실을 막 나설 때의 그 해방감. 너무 기뻐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뛰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의 고양이도 지금 딱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생존 본능과 관련된 가설도 있습니다. 야생에서 배설물의 냄새는 무서운 포식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였죠. 그래서 볼일을 봤으면 흔적을 남기지 말고 얼른 이곳을 벗어나라는 고대의 본능이 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스꽝스러운 우다다는 단순한 장난이나 변덕이 아닙니다. 아주 과학적인 신체 반응이자 진화의 흔적이 담긴 진지한 행동인 셈이죠. 자, 이제 우리 고양이들의 밥그릇 속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료는 고양이의 행동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중에 파는 저가형 사료들을 보면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아요. 옥수수나 밀 같은 곡물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본래 육식동물인 고양이는 이런 탄수화물을 소화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탄수화물이 많은 사료를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게 됩니다. 일종의 싸구려 에너지가 몸에 확 도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탕이나 초콜릿을 잔뜩 먹은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에너지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고양이들도 똑같습니다. 사료를 먹고 한 20분쯤 지나면 갑자기 벽을 타고 우다다를 시작하죠. 이건 건강하게 노는 게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 때문에 신경계가 자극을 받아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많은 집사님이 이걸 보고 그저 우리 고양이가 에너지가 넘친다고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고단백 위주의 올바른 식단으로 바꿔주기만 해도 이런 갑작스러운 이상 행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음식이 아니라 지루함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평생 집 안에서만 지내는 고양이들에게 지루함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방에 갇혔다고요. TV도 스마트폰도 책 한 권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야 하죠. 아마 얼마 못 가 지루함에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다가 결국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이상한 행동까지 하기 시작하겠죠. 고양이에게 아파트는 바로 그런 닫힌 방과 같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주변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죠. 늘 똑같은 냄새와 똑같은 벽뿐입니다. 외부 자극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고양이는 이른바 감각의 굶주림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정서적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이는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집안을 질주하며 혼자만의 장애물 경주를 벌이죠. 이런 필사적인 달리기는 고양이가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루한 일상 속에서 아드레날린을 분출하고 감정을 환기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죠. 결국 고양이의 우다다는 단조롭고 회색빛 가득한 아파트 생활을 이겨내기 위한 고양이만의 작은 외침입니다. 고양이의 나이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끼 고양이와 성묘는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만약 고양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면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새끼 고양이는 그야말로 작은 에너지 덩어리니까요.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며 세상을 배우고 자신의 몸을 조절하는 법과 균형 감각을 익힙니다. 이 시기에는 굴러다니는 먼지 하나조차 훌륭한 장난감이 되죠. 놀이터에 있는 5살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고 소리 지르며 노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든 고양이는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10살쯤 되면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게 당연하다고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성묘가 되면 활동 시간이 예전보다 짧아지긴 하지만 활동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노령묘라도 갑자기 기운이 넘쳐서 카펫 위를 신나게 뛰어다닐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에너지가 아주 짧은 순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날 뿐이죠. 만약 나이 든 고양이가 아예 뛰지도 않고 놀이에도 반응이 없다면 그건 집이 조용해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어딘가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수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거실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는 모습, 흔히 우다다라고 부르는 이 행동이 사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고양이 지각과민 증후군이라는 신경계 질환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 증상이 나타나면 고양이의 피부, 특히 꼬리와 연결된 등 부분이 마치 물결치듯 심하게 움찔거리게 됩니다. 이때 고양이는 누군가 자신을 물거나 간지럽히는 것 같은 극심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갑작스러운 감각에 패닉에 빠진 고양이는 자신의 옆구리를 물어뜯기도 하고 그 이상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듯 달려나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옷 속에 벌레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어떨까요? 본능적으로 몸을 거칠게 흔들고 다급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고양이도 지금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만약 고양이가 뛰기 전 유독등이 움찔거리거나 특정 부위를 강박적으로 핥고 동공이 커진 채 겁에 질려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이때의 달리기는 즐거운 놀이가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는 절박한 몸부림일 수도 있으니까요. 고양이가 갑자기 우다다를 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기생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외출을 전혀 하지 않는 고양이라도 벼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집사의 신발이나 옷에 묻어온 기생충 알이 집 안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벼룩에게 물리면 생각보다 훨씬 따갑고 아픕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예민한 부위를 물린다면 어떨까요? 날카로운 통증에 깜짝 놀라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르고 그대로 복도를 향해 전력 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을 공격한 존재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죠. 우리가 목이나 등에게 물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사적으로 팔을 휘두르거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죠. 고양이에게는 도망치는 것이 바로 그런 반응입니다. 흔히 우리 집은 깨끗해서 벼룩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위험한 오해입니다. 벼룩은 바닥 틈새나 카펫 속에 숨어 지낼 수 있거든요. 만약 우리 고양이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몸을 격하게 긁는다면 어떨까요?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고양이의 털 속에 불청객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스트레스와 불안은 고양이가 갑자기 집안을 질주하는 이른바 우다다를 유발하는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고양이는 습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이라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이죠. 주변 환경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고양이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거실 소파의 위치를 바꾸거나 소음이 심한 청소기를 새로 사고 혹은 집에 손님이 와서 자고 가는 상황 모두 고양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체내에 쌓인 코르티솔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고양이는
내면의 떨림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 화학적 칵테일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격렬한 신체 활동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태워버리기 위해 집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육체적인 피로로 정서적인 고통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고양이도 이와 똑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전력 질주는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주고 공포나 긴장으로 잃었던 몸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양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고양이는 세상을 3차원으로 인식하는 동물입니다. 이들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죠. 원래 나무 위에서 생활하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정말 행복하려면 높은 선반이나 옷장, 전용 캣타워 같은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가구 위에 올라가는 걸 금지당하거나 아예 올라갈 곳이 없는 집이 많습니다. 결국 고양이의 모든 삶은 평평한 바닥에만 머물게 되죠. 만약 고양이에게 수직 공간이 사라지면 그 에너지는 바닥에서의 속도로 폭발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 직선으로라도 달려서 에너지를 해소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계단을 오르는 게 금지된 채 평지만 걸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넘치는 에너지를 쓰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빨리 걷거나 뛰게 될 겁니다. 고양이도 똑같습니다. 긴 복도를 전력 질주하고 소파 등받이를 발판 삼아 날아오르는 건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캣타워나 높은 쉼터가 부족할수록 소위 말하는 우다다는 더 빠르고 빈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고양이가 자신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선택한 그들만의 방식이니까요.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양이의 이런 돌발 행동을 유도하곤 합니다. 바로 놀이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집사님들이 정말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이 아기 고양이와 놀아줄 때 손이나 발을 사용하시죠.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면 고양이가 덥석 달려드는데 그 모습이 마냥 귀엽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성묘가 된 후에도 움직이는 물체를 공격하는 습관은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컴퓨터 앞에 앉아 발을 까닥거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고양이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사냥 본능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주인님을 세게 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끓어오르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답답함만 커지는 거죠. 결국 고양이는 발을 공격하는 대신 갑자기 방향을 틀어 방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놀이 공격성이 이른바 우다다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태생부터 성격이 나쁜 고양이가 있다는 건 오해입니다. 대부분은 제대로 노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죠. 낚싯대나 인형 같은 전용 장난감이 없고 사람을 사냥하는 데 익숙해진 고양이라면 매일같이 이런 갑작스러운 질주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건 갈 곳 없는 사냥 본능이 터져나오는 일종의 배출구인 셈입니다. 고양이에게 냄새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고양이의 후각은 사람보다 수십 배나 더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냄새를 맡으면 고양이는 흥분해서 집안을 휘젓고 다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다른 강아지의 냄새를 묻혀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고양이에게 이건 비상사태입니다. 자신의 영역에 침입자가 나타났다는 신호니까요. 아드레날린이 순식간에 솟구치고 고양이는 집안 곳곳을 초고속으로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사온 물건이나 식료품이 담긴 봉투의 냄새를 맡을 때죠. 고양이는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바닥을 뒹굴더니 곧바로 벌떡 일어나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향기가 신경계를 자극하는 일종의 각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끝을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를 맡았을 때처럼 뇌의 수용체가 강하게 자극받는 것입니다. 이런 강렬한 냄새는 고양이의 감각 시스템에 순간적인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이때 고양이는 미친 듯이 뛰면서 쌓인 긴장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갑자기 우다다를 시작한다면 그 원인은 어쩌면 여러분의 외출용 신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바로 집사의 일상입니다. 고양이는 아주 뛰어난 관찰자거든요. 집사의 습관을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 우리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고양이에게는 질주를 시작하는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현관 열쇠를 돌리는 소리는 고양이에게 곧 저녁밥을 먹는다는 기쁨의 신호입니다. 너무 설렌 나머지 집사 주변을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심지어 기쁨에 못 이겨 문에 쿵 부딪히기도 하죠. 아침에 일어나 침대 밑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는 이제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직감하고 집사의 기상을 축하하며 거실을 가로지릅니다. 집사 자체가 고양이의 시동 버튼이 된 셈이죠. 산책 전 목줄을 보고 펄쩍펄쩍 뛰는 강아지처럼 고양이는 전력 질주로 자신의 설렘을 표현합니다. 일어나서 너무 기뻐요 혹은 빨리 밥 주세요 라고 말로 할 수 없으니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 고양이가 밥 먹기 직전이나 집사의 귀가 시간에 맞춰 우다다를 시작한다면 그건 바로 고양이만의 기쁨과 설렘의 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이 여러 마리라면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고양이 두세 마리가 보여주는 사회적 관계는 마치 한 편의 연극과 같거든요. 그리고 이 연극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질주입니다. 고양이들이 서로 쫓고 쫓기는 건 단순한 힘자랑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본능적인 역할을 연습하는 거죠. 한 마리가 포식자가 되면 다른 한 마리는 사냥감이 되어 방과 방 사이를 누비고 구석에 숨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서로 역할을 바꾸기도 하죠. 이건 고양이의 타고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훈련입니다. 초보 집사님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고양이들이 서로 미워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라고 오해해 억지로 떼어놓으려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때는 고양이의 보디랭귀지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고양이들이 별다른 비명 없이 조용히 뛰어다니거나 짧은 소리만 낸다면, 또 귀를 뒤로 바짝 붙이지 않고 발톱을 숨기고 있다면 그건 그저 즐거운 술래잡기일 뿐입니다. 동료와 함께 에너지를 발산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죠. 사실 둘째 고양이를 들이면 흔히 말하는 밤의 우다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낮 동안 서로를 실컷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날씨와 물리 법칙 때문인데요.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아주 건조해지죠. 그러면 정전기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고양이 털은 정전기가 쌓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죠. 고양이를 쓰다듬거나 코를 살짝 만지는 순간 찌릿하고 전기가 통합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당황스럽고 무서운 일입니다. 물리학을 알 리 없는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깜짝 놀란 고양이는 그 자리를 순식간에 박차고 도망갑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숨으려는 거죠. 사람이 만지지 않아도 정전기는 발생합니다. 합성 섬유로 된 카페트에 몸을 비비기만 해도 전기가 오를 수 있거든요.
다른 방에 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우다다 하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마 소파 위 담요에서 정정이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누군가 바늘로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쏘스라치게 놀라겠죠. 집안 공기가 건조하고 합성 섬유 제품이 많다면 고양이의 이런 번개 질주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고양이 잘못이 절대 아니랍니다. 솔직히 인정해 봅시다. 고양이는 정말 영리합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죠. 밤마다 거실을 질주하는 소위 우다다도 사실 관심을 끌기 위한 단순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원인과 결과를 아주 빨리 파악하거든요. 어느 날 밤 고양이가 실수로 침실을 뛰어다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잠에서 깬 당신은 불을 켜고 고양이에게 말을 걸었을 겁니다. 어쩌면 고양이를 진정시키려고 간식을 조금 줬을지도 모르죠. 빙고! 고양이는 이 과정을 기억합니다. 이제 고양이는 심심하거나 외로울 때마다 일부러 요란하게 뛰어다닙니다. 발소리를 내면 집사가 자신을 쳐다볼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흔히 고양이는 독립적이라 사람이 필요 없다고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고양이에게도 교감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죠. 설령 그게 소란을 피워 혼이 나는 일일지라도 무관심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장난감을 떨어뜨리는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고양이도 똑같습니다. 고양이가 뛰는 건 다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이봐 주인, 나 좀 봐 라고 외치는 고양이만의 방식인 셈이죠. 안타깝게도 이제 건강에 대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고양이가 너무 활발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건 고양이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질병 때문인데요. 주로 7살이 넘은 고양이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신진대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병이죠. 이 병에 걸리면 고양이는 계속 배고파하며 음식을 탐내지만 정작 살은 계속 빠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격이 매우 예민해지고 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집사님이 우리 고양이가 회춘했다며 다시 악갱이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잘 논다고 기뻐하시곤 하죠. 밤낮 없이 온 집안을 뛰어다니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건 고양이의 몸이 무서운 속도로 혹사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장은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뛰고 있죠. 사람이 진한 커피를 10잔이나 마셨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몸이 떨리는 그 고통스러운 상태를 고양이는 매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든 고양이가 갑자기 에너지가 넘치고 식욕이 폭발한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밤에 잠 좀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평온한 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정성이 필요합니다. 바로 고양이가 에너지를 제대로 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고양이 사냥놀이의 감독이 되어주세요. 우선 매일 밤 자기 전 일정한 루틴을 만드셔야 합니다. 낚싯대 장난감을 들고 고양이가 마음껏 뛰고 점프하고 날아다니게 만들어 보세요. 최소 15분은 놀아줘야 합니다. 고양이가 헉헉거릴 정도로 숨이 차서 바닥에 대자로 뻗을 때까지 말이죠. 그 다음 하루 중 가장 크고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세요. 그럼 고양이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냥은 대성공이야. 먹잇감도 잡았고 배부르게 먹었어. 이제 본능이 말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푹 잘 시간이야.
여러분은 고양이의 자연스러운 야생 본능을 집 안에서 그대로 재현해낸 겁니다.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면 밤마다 들리던 우다다 소리는 사라집니다. 상상해보세요. 전력 질주를 한 뒤에 배부르게 저녁을 먹은 기분을요. 아마 바로 잠이 쏟아지겠죠. 건강한 고양이라면 이 방법은 무조건 통합니다. 고양이의 본능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해소해주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고양이의 일상적인 우다다 속에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밤샘 질주인 줄 알았는데 사실 고양이의 본능과 생리, 그리고 건강까지 연결된 깊은 이유가 있었네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고양이가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연의 본능에 충실할 뿐입니다. 갑자기 전력 질주하는 것은 고양이가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주 복잡하고도 정교한 메커니즘입니다. 푹신한 소파 위에서도 스스로가 진정한 포식자임을 느끼는 순간이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며 대부분의 경우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털뭉치 친구가 다시 집안을 뛰어다녀도 당황하지 마세요. 화를 내는 대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고양이를 진정시키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